재작년 7월 23일 날 저녁에 이제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준비 안 된 상태로 이제 대기 발령을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요. 대기 발령 4개월, 정직 3개월, 그 다음에 치안 지도관이라고 아무 일 없는 보직 5개월 해서 거의 1년을 무의도식 하다가 다시 이제 추가되는 보복 인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강등성 인사에 불복을 하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이제 잘 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 내하고 비슷한 일을 겪으신 임은정 부장검사께서 이제 그 김어준 뉴스 공장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공장이 인터넷으로 하기 전에 TBS에서 이제 서울교통방송에서 할 때 그때 가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책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도 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도 투쟁한 역사의 기록이 앞으로 역사가 될 것인데 그 역사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좋은 작용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조금 힘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된다. 이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이제 썼는데 정말 힘든 작업이었죠. 그 책이 막 읽기에는 술술 넘어가지만 제가 평생 이제 책이나 글을 안 써본 입장에서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그냥 산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막 애 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애는 안 낳아봤지만은 제가 애 놓는 마음을 조금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퇴직이라든지 그 또 뭐 은퇴 후에 스트레스가 이 책 쓰는 스트레스에 덮여서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저한테는 정화작용이 일어나서 그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원정 부장검사한테서 책을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책을 쓰고 그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받은 도움을 그대로 이제 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박정훈 대령을 타겟으로 삼아서 제가 임원정 부장검사도 저한테 2번 확인 사살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 박정훈 대령한테 책을 써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 그래야 좋다,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좋은 그런 책은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제가 딱 2마디 했습니다. 닥치고 써라. 그리고 고쳐라 그랬습니다. 책은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말은 한 번만에 끝나지만 글은 계속 쓰고 고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좀 다르다 해서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책은 엉덩이로 딱 깔고 앉아갖고 입은 딱 닥치고 쓰는 거고 그렇게 좀 고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작했는지도 조만간 한 번 더 만나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그래도 책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다급하게 이북을 구매해가지고 네, 얼른 좀 봤었었는데요. 일단은 좀 제목이 일단 제일 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제목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제목으로는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혹시 제목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제목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걸 캐치하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 거제죠. 이재명 대표 일어났을 때 제가 한 일이 그게 경찰 일이에요. 저는 그 또 경찰서를 찾아간 이유가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는 경찰이라 생각해요. 누가 유튜브들이 귀신같이 알아가 제가 그 민주당 영입식 할 때 잠시 이게 딱 들렸는데 이걸 귀신같이 알아보더니 와 이거 딱 걸려버렸는데 정말 그 유튜브들 겁나는 사람들 이래가 옷 입는다고 살짝 이래 보입니까? 살짝 이랬는데 이게 들켜버린 거죠. 제 지금 마음은 영원히 경찰이죠. 왜냐하면 제가 3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35년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민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 경찰이 지금 망가지면 경찰은 곧 국가예요. 경찰이 망가지면 국가가 망가지고 국민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경찰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될 때까지는 저는 스스로 경찰이기를 포기를 하지 않고 경찰 마인드로 경찰적인 시각에서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주당에 들어간 이유도 경찰을 되살리기 위함입니다. 내보고 왜 정치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찰국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 그날 제가 울산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경찰관 개인으로서 조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죠. 이 국회만이 잘못된 이 경찰을 망치는 이런 경찰국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간 겁니다. 제가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그래요. 민주당이 국회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고 경찰국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없애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경찰이었습니다가 아니고 경찰입니다. 네, 네, 이 제목에 대해서 또 제대로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책에서 봤을 때 그 사표 내시고 아까는 이제 책을 또 이렇게 쓰셨다고 하셨는데 인상 깊은 게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탁구를 또 많이 치셨다고 또 받았고 또 집에서 설거지를 또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네. 조금 했는데 이제 마누라가 35년 감동을 동안 많이 했죠. 경찰 생활 하시다가 이제 집안일을 이제 대신 하시고 또 뭐 약간 자유를 얻은 느낌이다 뭐 그런 것도 좀 있으셨는데 좀 이런 좀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떻게 그 감정을 느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칼을 먹고 나오면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좀 있겠죠. 저는 충격은 좀 약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밀려오는 이런 데미지가 조금씩 축적이 되는 상황을 육체를 통해서 탁구를 치고 등산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계단, 이렇게 아파트 계단을 한 2계단씩 올라가서 23층을 한 1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2계단씩 이렇게 한꺼번에 한 걸음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육체를 이렇게 육체에다가 부하를 걸면 정신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현대인이 왜 정신적인 문제가 많으냐? 사람이 동물인데 이 식물 행세를 해서 그렇다. 우리가 소가 분명히 그 초식 동물인데 소한테 동물을 먹여갖고 생긴 게 광우병이라 그러면 오늘날의 정신적인 문제는 사람이 동물인데 식물처럼 식물 스타일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육체적으로 풀어버리면 정신은 저절로 풀어진다 해서 탁구를 치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고 계단을 오릅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책 이야기를 해보면은 방금 또 방금은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이 좀 문제가 크다. 그리고 거기 이제 소제목에서는 이제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또 소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주되게 또 언급하셨던 것이 이런 뭐 흉기 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강력 범죄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사실 또 이재명 대표님의 이런 일도 뭐 그와 좀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지금 인사를 어찌할지 모릅니다. 경찰 고위직의 인사가 지금 계속 늘어지는데 경찰청장이 지금 인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인사권이 완전히 장악이 돼버리고 주체성을 상실하고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찰국의 눈치를 보게 하고 국민의 경찰은 국민을 봐야 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어디가 불편한 데가 없는지 질서가 무너진 데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경찰이 이렇게 서서 저 뒤에 계시는 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경찰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국이에요. 저희 경찰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뒤를 소홀히 한 이 와중에 이런 흉기 난동이 발생하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오송에서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찰이 자율권을 주면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경찰한테 제대로 된 실질적인 권한을 준다면 그동안 잘 해왔던 경찰이기 때문에 잘해요. 그런데 경찰의 눈을 손을 묶어놓고 저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경찰국입니다. 그 누군가 이야기했죠. 권력만 잡으면 검경은 알아서 긴다. 그 서울의 소리하고 누가 전화 녹취를 한 일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검경은 알아서 긴다. 그 알아서 기는 창구가 뭐냐? 경찰국이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역대로 좀 서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흥분을 해서 역대로 경찰국의 역사를 보면 이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 경찰 내무부에 치안국을 두어서 경찰을 이 정부에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독재 도구로 쓰고 부정선거에 활용을 해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무너진 정권이 그 다음 선거된 게 자유당, 그 민주당 정권이에요. 4.19로 민주당 정권은 제일 먼저 한 게 경찰을 권력으로, 정권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안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내무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을 빼버렸습니다. 다시 쿠데타 잠깐 있는 사이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 정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경찰을 다시 내무부에 집어넣고 치안국을 두어서 경찰을 직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1989년도 여소야대 노태우 정권이지만 군사 독재지만 국회가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법을 만들어서 경찰청으로 빼내고 내무부 행안부의 업무에서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서 그걸 경찰 사무를 뺀 겁니다. 그래가 30년 동안 경찰이 그동안 독재의 수단이었던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잘 발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들어와서 다시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 이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목숨 못 걸었고 직을 걸고 이렇게 막았던 겁니다. 경찰국의 의미가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어떤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게 지금 곡하가세하고 정권에 편드는 학자들이 그게 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데 왜 행정안전부에는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되느냐는 말도 안 되는 궤변하는 겁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의 1번이 검찰에 관한 사무고 이 행안부의 장관의 사무에 경찰국이 없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 때문에 있던 걸 빼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 주장으로 갖다 붙이니까 우리가 경찰서장회를 통해서 막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뭔 이야기하다가 흥분했습니까?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람들이 그 경찰청이 뭐고 경찰국이 뭔지 모르니까 막 그냥 그럴 수 있는 걸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마이크를 한번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제가 시스템이 여기가 좀 덜 익숙해서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촛불행동 대표고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운동을 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때 보면은 경찰분들 보면은 좀 적대감이라 해야 될까? 네, 그랬어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말씀 들어보니까는 또 이렇게 또 이런 경찰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럼 잠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또 제가 책을 보다가 또 인상 깊은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유상명 총경께서는 그 3대가 그 국가유공자라고 아니에요. 그 정확한 표현은 또 허위 사실 내가 선거법 걸린다. 정확하게 본인은 아니시고 맞죠? 아니,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우리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외정조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습니다. 고려대를 나오시고 독립 투사했는데 고려대 교우에서 지금 독립 유공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고. 그런데 백산상해라고 아시는 안희재 선생님의 백산상해에서 서기를 하시면서 독립자금을 이래 이송을 하고 이래 하는 군자금을 하는 일을 하셨고 그 근거는 있는데 아직까지 보훈처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독립운동을 하셨다 했지 유공자라는 그런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허투루 읽었나 봅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럼 문자 하나 아무튼 그런 독립운동을 하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하시기 전에 군에서 이제 6.25에 참전하셨고 화랑무공훈장을 받기로 돼 있는데 제대를 먼저 하셔서 그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953년도에 결정이 된 화랑무공훈장이 2022년도인가 3년도
2022년도인가 그때 한 70년 있다가 아버님께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고 그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한 게 제가 경찰대학을 간 유일한 이유가 돈이 없어 갔는데 그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대학까지 학자금이 공짜인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저는 경찰대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그 이유도 잘못 간 거죠.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 네. 네. 그런 운명적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제 이제 훈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께서도 그 유공자니까 그 영도에 이제 3대 독립 유공자가 있어갖고 제가 그분을 상당히 좋아하고 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존중하는데 우리 집도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갖고 좋아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징계를 먹었다고 이제 훈장 안 준다더라고요. 공무원은 30년 이상 하면 건정 훈장을 주는데 징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그 법원에서는 그 징계의 효력 가처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또 징계의 효력은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이야기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해서 다음 대통령 네. 총선 어떻게 잘하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이름으로 될 수도 있다는 바람을 해보면서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이제 최근에 또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독립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좀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또 대전에서는 또 그 현충원에 홍범도 장군이 또 안장해 계시는데 또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를 결국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뭐 신원식 장관이 독도 관련해서 뭐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뭐 이런 발언들도 있어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일시적인 그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그 뿌리가 튼튼히 내려 있고 역대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교과서까지 실린 그런 일을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 역사의 뿌리를 뽑는 것은 천벌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가 이제 권력이 없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국민들이 붕괴하고 처벌할 게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업보를 더 이상 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역사 왜곡이라도 제일 벌 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본을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좌우 개념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보수냐 진보냐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친일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국익을 반하는 그런 행위지. 그 어느 이념으로 봐도 그거는 홍범도 장군 개념은 좌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바보들이 하는.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또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 경강부의 견리 사의, 견의 수명이라는 세 가지 철칙이 필요하시다고 이제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상윤 총경님께서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정의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씩 해야지 머리가 안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의를 말씀드리면 바를 정, 바를 옳을 이자입니다. 바르고 옳다는데 이 바르고 옳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의 이익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 그래서 공자님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끌어 쓴 겁니다. 이게 이익이 있으면 이게 옳은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견리 사인데 지금 최근에 작년에 그 교수들이 한 게 견리망이래. 이익하고 어려운일하고 이론일을 이렇게 뒤집어 갖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어렵다 하는 그게 견강부회예요. 견강부회가 없어야 되는 게 어리고 이익과 이제 멀리 이익과 동떨어진 판단을 해야 그게 정의인데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지한테 유리하고 지한테 끌어온 논리를 가지고 정의라고 목소리 높이 외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정의는 자기한테 손해가 가더라도 옳다고 해야 되는데 모든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정의를 하는 사람들은
설사 우리 편이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운 것과 어려운 것은 개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게 어려운지 이로운지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이로운지 불리한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견리사이고, 견이수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정의라고 확신이 있으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켜라. 이게 견이수명입니다. 그래서 제보고 제가 처음에 그 7월 22일 날 2022년 7월 22일 날 경찰서장 회의 하루 전날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갔더만 왜 손해 가는 짓을 하느냐. 지금 인사처리인데 인사 불이익이 뻔한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잠깐만 이렇냐 안 오냐 이걸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쫑구를 줬더만 죄송하다 그러더만. 이게 그 정의를 이야기한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에 근접해서 하면 다 틀린 이야기다. 이게 정의를 정의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기 이해관계만 떨쳐버리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설명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과 불이로운 이것만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를 갖다가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게 그 책에서 그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네, 책을 그리고 읽어보시면 윤석열의 정의는 뭔가 하면 네. 이해관계에 집착해서 말로만 짓는 사이비 정의죠. 이해관계라는 건 자기가 손해볼지언정 자기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이게 그 정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익하고 자기한테 보신이 되는 것만 정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자기들만의 정의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